버핏은 왜 공포에 살까? 당신은 왜 못할까? 2008년 10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했고 다우지수는 한 달 만에 40% 폭락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팔았습니다. 기관도, 개인도, 전문가도. 길거리 뉴스 화면마다 숫자가 빨간색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통장을 열어보다 닫았습니다. 차마 숫자를 직면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그 순간 워런 버핏은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씁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Buy American, I am. 지금 나는 미국 주식을 사고 있다. 여러분은 그 기사를 읽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핏이 산다고? 나도 사야지. 그러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무서워서 못 사셨나요? 오늘 저 베니가 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는 버핏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그와 똑같이 행동하지 못하는가? 여기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가가 30% 떨어졌을 때 사는 게 맞을까요? 90%가 답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가가 30% 떨어지면 같은 사람의 90%가 팝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쌀 때 사야 한다고. 그런데 몸이 안 움직입니다. 손가락이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경제 심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아는 것과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다른 존재입니다. 버핏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이 문장 모르시는 분 없죠? 그런데 왜 실천은 안 될까요?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카너먼과 트버스키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같은 금액이라도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낍니다. 10만 원을 버는 기쁨과 10만 원을 잃는 고통은 같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손실이 2배 더 아픕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걷다가 10,000원짜리를 주었을 때의 기분, 그리고 지갑에서 10,000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기분. 분명히 다르죠? 잃었을 때가 훨씬 더 오래, 더 강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건 개인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뇌는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지금 당장 팔아. 더 잃기 전에. 이 경보는 너무 강렬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덮어버립니다. 반대로 버핏의 뇌는 그 순간 이렇게 읽습니다. 할인이 시작됐다. 같은 상황, 완전히 다른 뇌의 해석. 이게 버핏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심리 구조를 이해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군중 심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따릅니다. 이건 진화의 결과입니다. 수만 년 전 무리에서 혼자 다른 행동을 하면 맹수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생존하려면 무리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 본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지금도 외칩니다. 다 팔면 나도 팔아야 해. 주변 동료가 판다고 하면 불안해집니다. 유튜브에 폭락 영상이 쏟아지면 손이 떨립니다. 카카오톡 투자 채팅방이 패닉으로 가득 차면 같이 패닉이 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 사상 최대. 그리고 이후 1년 S&P 500은 100% 반등했습니다. 모두가 팔 때 판 사람들은 모두가 살 때 다시 샀습니다.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판 겁니다. 군중을 따라가면 항상 늦습니다. 버핏은 이 군중 심리에서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심리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확증 편향입니다.
공포장이 오면 사람들은 뉴스를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뉴스를 찾을까요? 무서운 뉴스를 찾습니다. 전문가 경고, 더 떨어진다. 대공황 재현 가능성, 지금 팔아야 하는 5가지 이유. 왜냐하면 이미 뇌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뇌는 두려움을 확인해 줄 정보만 수집합니다. 반대로 희망적인 뉴스는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뇌가 걸러버리는 겁니다.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보이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반등을 예측한 전문가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포에 빠진 사람들의 눈에는 그 기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버핏은 공포장에서 기업의 본질 가치를 봅니다. 뉴스가 아니라 재무제표를 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의 뇌가 편향돼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공포장에서 뉴스를 끊으십시오. 확증 편향을 먹이지 마십시오. 빅스 지수가 30을 넘으면 오히려 뉴스를 덜 봐야 합니다. 스마트폰 알림도 끄십시오. 공포를 증폭시키는 정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둘째, 미리 규칙을 만드십시오. S&P 500이 20% 떨어지면 추가 매수한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평온할 때 규칙을 정해두십시오. 감정이 없을 때 만든 규칙은 감정이 폭발할 때 당신을 지켜줍니다. 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시장이 폭락하기 전부터 이미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해 놓습니다. 셋째, 손실을 금액이 아닌 비율로 보십시오. 10만 원 잃었다가 아니라 1% 조정됐다로 뇌를 재훈련하십시오. 숫자를 추상화하면 감정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버핏은 타고난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심리를 훈련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니의 경제심리 어떠셨습니까? 버핏의 비밀은 천재성이 아니었습니다. 손실 회피 편향, 군중심리, 확증 편향, 이 3가지 심리 함정을 피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행동이 안 된다면 그건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리는 훈련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을 다룹니다. 매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 속에 버핏이 숨겨놓은 심리의 언어가 있습니다. 왜 그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는지, 그 보수적 심리가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음 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베니의 경제심리가 계속될 수 있는 힘입니다. 저는 베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